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무더위는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3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 평창 28도, 영월 29도, 원주와 횡성은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기상청은 특히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 권역에 오락가락 내린 장맛비는 주말 동안에도 이어지니까요. 늘 작은 우산 하나 휴대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고요. 원주시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물빛누리가 상하수도 사용량을 비교해 물 절약을 유도하는 수크루지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년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넥스트 로컬 지역 캠프가 횡성에서 개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7월 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대학교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대학교는 올해부터 4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266억 원을 지원받아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와 강원대학교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에도 공동협력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고액 세금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 수색을 해 체납 세금 3,2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4점을 압류했습니다. 또 일부 체납자들에게서 지방세 2,700만 원의 분납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한 57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평창과 태백 지역 주민들이 서울 강동 경희대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등을 일부 할인받게 됩니다. 평창군과 태백시는 어제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과 각각 교류 협력 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검진비는 20%, 장례식장 이용료는 10%씩 할인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정치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창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일부 장차관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이 중 원주 출신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환경부 장관에 내정이 됐습니다. 강원도로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장관 배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 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환경부 장관 후보에 원주 출신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그리고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개각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원주 출신 김완섭 장관 후보인데요. 그 김 장관 후보는 기획재정부에서 비서실장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 심의관을 역임한 예산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뒤에 요직으로 꼽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의 차례로 기용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네. 지난 연말 공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으로 입당을 해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 4월 그 22대 총선에 원주 을 선거구에 출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그 민주당 송기현 의원의 패에서 낙선하기도 했는데요. 그 낙선 후에도 꾸준히 용산 대통령실 입각이 거론돼 왔습니다. 김한섭 그 환경부 장관 후보는 일단 국회 청문 절차를 밟은 뒤에 공식 임명될 예정인데 그 기재부 출신이 그 비전문 분야인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야당의 공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 2년여 동안 무장관의 그 서름을 털어냈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요. 또 하나는 전체 면적이 81%가 그 산지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환경 규제가 유난히 심한 강원도 여건상 그 도 출신 주무장관이 배출됐다는 점에서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김한섭 전 차관이 이제 후보자일 때 저희가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관련된 소식 살펴봤고요. 이번 개각에서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장도 도 출신이 발탁됐다고요? 예, 인사혁신처 하면요. 공무원의 채용부터 평가, 보상, 징계 이런 모든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좀 차관급 정부 조직입니다. 네. 현재 인사처장을 누가 맡고 있냐면 원주 문막이 고향이고 원주고를 나온 김승호 처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 김 처장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윤석열 정부 초대 처장으로 재직해온 추량 그 강원 공직자 중 좀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양심도 남달라서 좀 지난해 자랑스러운 강원인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그 인사혁신처장 그 신임 인사가 있었는데 김 처장이 물러나고 정선 출신의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 비서관이 기용이 됐습니다. 중앙부처의 좀 핵심 부서장에 도 출신이 연이어 맡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그 연원정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정선에서 태어났고요. 정선 초교를 66회로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서 줄곧 인사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비롯해서 인사혁신처, 공무원 노사협력관, 인사관리국장, 윤리복무국장을 지냈고요. 소총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 지난해 1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사제도 비서관으로 근무해왔습니다. 네, 인사혁신처장도 도 출신이 발탁됐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은 국회 소식 알아보죠. 어제 장시간 여야의 공방 끝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홍천횡성 영월평창의 유상범 의원이 이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4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해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예, 지난해 7월이었죠. 수연장에서 숨진 그 해병대원과 관련된 의혹을 풀기 위한 특검법이 4일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습니다. 네. 그 지난 5월 21대 국회 그 막바지에 이 법이 의결됐다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두 번째로 다시 의결이 된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대정부 질문 기간 그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한 데 반발해서 그날 오후 3시 39분부터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돌입을 했고요. 하지만 국회법상 그 필리버스터가 좀 24시간 넘긴 후에는 강제 종결되기 때문에 어제 오후 5시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특검법 찬반 표결에 들어가 특검법을 결국 의결이 됐습니다. 그 표결에 앞서서 국회 그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요. 이날 그 최상병 특검법의 유연성에 대해 주장하면서 4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간 건데요. 그 유 의원은 그 반대 토론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과 부당성을 좀 지적을 했고요. 거대 의석수를 자랑하던 그 제1야당이 다수결의 힘의 논리에만 앞서서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 유상범 의원은 또 이날 그 본격적인 토론 전에도 좀 화제가 된 것은 그 간행상 국회 본회의장 그 발언 전에 보통 국회의장에게 좀 인사를 하고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인사를 좀 생략한 채 발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물었고요. 이 물음에 대해서 유 의원이 인사 받을 만큼 행동하시면 그렇게 하죠. 이렇게 강하게 응수를 한 겁니다. 예. 또 토론 중에도 그 야당으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은요. 일정상 오늘 좀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까지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침 그 19일이요,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이기도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으로 인해서 당초 오늘 22대 국회 공식 개원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개원식도 좀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네,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셨고요. 다음 소식은 점차 가열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에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이른바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상당수 도내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지 후보에 따라 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가 7월 23일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 7.23 전당대를 앞두고 도내 현역 의원의 주류 세력인 친윤석열계의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경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선점한 한동훈 후보와 이를 견제하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간 대립 구도가 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도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3월에 김기현 대표를 선출할 당시에는 좀 단일 대우를 이렇게 형성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좀 개인적인 좀 정치적 이념과 친소 관계에 따라서 친윤석열, 친한동훈 이런 세력으로 좀 양분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도내 여권 현역 의원 중에 대표적인 친윤인 강릉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동해태백 삼척정산의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이양수, 유상범 의원은 현재까지 좀 특정 후보의 지지보다 친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이 좀 가시화될 경우 도내 친윤 의원들의 물밑 역할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원주갑의 박정아 의원 그리고 춘천 출신의 비례대표로 이번에 초선으로 당선된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한동훈 후보 캠프에 보좌관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한동훈 지원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박정아 의원이요. 권성동 의원과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참모진을 함께하면서 좀 두터운 친분 관계가 있고요. 또 원희룡 후보와도 제주도 지사와 정무 부지사로 인연이 깊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후보와 손을 잡은 것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도 좀 인연을 맺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박 의원 같은 경우는 도당위원장으로 최근 재추대됐기 때문에 도내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향후 전당대회를 앞둔 강원 여권의 정치 지형은 친윤 중심에서 친한 세력으로 양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내 현역 의원 중에서는 또 비윤석열계가 있는데요. 사선의 한교 의원입니다. 한교 의원도 역시 독자적인 정치력을 좀 낼 것으로 보여서 당권 레이스가 좀 격화될수록 도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세분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소식 아주 자세하게 잘 전해주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곧 도당위원장 선출이 있을 텐데 후보 윤곽이 좀 나왔나요? 예, 일단 후보를 뽑기 위한 민주당 도당 당원대회가 오늘 21일 날 열리게 됩니다. 네. 이날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선출되는 도당 위원장은 당의 좀 지역 조직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2년 뒤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도당은 이르면 다음 주에 도당 위원장 공모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21일 날 당원대회를 열어서 신임 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현재 차기 위원장 후보는 원주의 삼선 현역 의원인 송기현 의원 그리고 또 한 명은 원외 인사로 김도균, 속초인재 고성양양 지역위원장 등 2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송기현 의원은요, 다만 당에서 요청 시 추대 방식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김도균 위원장이 출마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요, 아무래도 현역 삼선 의원이 도당 위원장을 놓고 원외 인사와 경선을 치르기에는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면에 김도균 위원장은 친 이재명 그룹의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여기 지지를 기대하면서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출마 후보로 좀 거론되는 이 2명 후보를 보면요, 친명인 김도균 후보 또 비명으로 분류되는 송기현 후보가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보수성이 강한 강원도에서 2년 뒤 지방선거 지휘를 위해서는 현역 의원이 맡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데 다만 경선에 들어갈 경우 선거권을 다수 쥐고 있는 친명 당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김도균 위원장의 선출 확률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선거가 자칫 좀 친명, 비명 이런 선거로 왜곡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 높고요. 일부 지역위원장 역시 그 당 지도부위에서 당 지역 조직까지 이재명 1급 체제에 편승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 도당은 다음 주에 8개 지역위원장 모임을 열어서 도당위원장 후보군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과연 그 김도균 위원장의 그 단독 출마로 가닥이 잡힐지 아니면 송견 의원의 추대로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또 하나는 제3의 후보가 출마할 의사를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오늘 특히 도내 주요 정치 이슈 소식을 너무나도 알차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7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물빛누리가 물 절약 캠페인 수크루지 챌린지를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물빛누리가 물 절약 캠페인을 진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에서는 매년 원주 시민의 물 절약 습관 형성을 위해 물 절약 캠페인 수크루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수크루지 챌린지를 진행하기 전 물을 절약해야 하는 이유와 가정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수고했어 오늘도 물 절약 캠페인을 지난달에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캠페인은 주택관리 강원지사와 공동 주관해 원주시 관내에 위치한 아파트 5개를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펼쳤는데요. 지난달 물 절약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달에는 실질적인 물 절약을 실천해보는 수크루지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정주리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친환경 유역통합관리센터에서는 매년 원주 시민의 물 절약 습관 형성을 위해 물 절약 캠페인 수크루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수크루지 챌린지를 진행해 보니 물을 절약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시민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수크루지 챌린지를 진행하기 전에 물을 절약해야 하는 이유와 가정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물 절약에 대한 인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여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이름으로 물 절약 캠페인의 포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홍보물 배포 등의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시민을 직접 만나서 캠페인의 성격을 보다 확실히 하고 싶었기에 주택관리공단 강원지사의 공동 주관을 협조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함께 해주시기로 하셔서 지난 6월 주택관리공단 강원지사 산하 아파트 5개소 주민들을 만나 수고했어 오늘도 캠페인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고했어 오늘도가 우리가 그 아는 수고했어 오늘도 그 노래와 관련이 있나요? 네. 그걸 노린 것 같은데 네. 이 수가 물 숫자를 사용을 해서.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수크루지의 숫자도 물 숫자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달에는 수크루지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챌린지인가요? 네, 이달에는 직접 물을 절약해보는 수크루지 챌린지가 진행되는데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하수 사용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도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서 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물 사용량을 체크하면서 직접 물을 절약해보는 건데요. 네. 특히나 이렇게 더워진 날씨에는 물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물을 절약하게 된다면 확실히 줄어든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인 2023년 7월 물 사용량과 2024년 7월 물 사용량을 비교해서 물 절약에 성공한 세대 중 물 절약량이 큰 세대 순서대로 1위부터 20위까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21위부터 60위까지는 워터 버킷과 텀블러를 리워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달 진행되는 수쿠루지 챌린지는 지난달 수고했어 오늘도 캠페인을 진행했었던 원주시 관내 5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되고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8월 중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물빛누리 정주리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연이어 진행하는 수쿠루지 챌린지를 통해 물을 절약해야 하는 이유 및 가정에서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물 절약 습관을 형성하여 위기 대응이 아닌 예방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물빛누리는 수자원 보전, 지속 가능한 농업, 자원순환 총 3개의 키워드를 주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구를 지키는 먹거리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준비가 되면 물빛누리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2층에서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가치숍을 운영하며 가치숍에서 로컬푸드를 구매하거나 자원순환과 같은 친환경 생활습관 실천 시 스탬프를 찍어주는 친환경 생활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가치통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KBS에서도 물절약 관련 캠페인도 하고요. 물절약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잖아요. 네. 또 무엇보다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물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양치나 면도할 때 수도꼭지 잠그기, 또 마찬가지로 샤워 도중에도 물을 잠그기, 절수 샤워꼭지 설치하기, 샤워 시간 줄이기, 빨래 모아서 하기가 있고요. 또 주방에서는 싱크대에 물을 받아서 식품 헹구기, 냉장고에 물통 넣어두기 등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이 많더라고요. 또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물을 절약해야 하는 이유와 또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3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년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활동을 진행해 지역 일자리 확대와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넥스트 로컬 지역 캠프가 횡성에서 개최됐는데요. 서울 청년들이 횡성에 어떤 아이템을 활용한 기발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냈는지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손성희 일자리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군청 경쟁책과 일자리 팀장 손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넥스트 로컬 사업이 횡성에서 진행이 됐다는데 이 사업에 몇 명의 서울 청년들이 참여했나요? 넥스트 로컬 사업은 서울시하고 수자원공사 횡성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네. 서울 지역 거주 청년이 횡성군의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횡성군에는 6팀 11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먹거리부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창업 아이템으로 준비하여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 자원 조사 단계이고 6월 25일 지역 캠프를 시작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상담을 횡성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넥스트 로컬 지역 캠프에서 청년들은 횡성의 어떤 자원에 가장 관심을 가졌나요? 저희는 횡성군의 8대 명품, 자연자원, 관광지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횡성의 문화 인프라, 고령화 도시, 빈집 활용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횡성에 정착을 준비 중인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군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횡성군 관내 대상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전립 근로수당 20만 원을 5년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가족들이 전부 전입을 했을 경우 정착지원금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금전적인 네.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이 밖에도 횡성에서 진행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로 실무형 캐디를 양성하고 있고요. 구직 당년 청년들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7월 현재 횡성군에 청년 창업 지원을 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한 초기 청년 창업가들이 이 사업에 많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 지역에서는 강릉, 횡성, 영월 등 5개 시군과 협업을 해서 이제 넥스트 로컬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손성희 일자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7월 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